안녕하세요 여러분, 권호영입니다. 오늘은 S자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S자형이란 이젠 아시겠죠? 알파벳 S자 형태에서 형상화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호가스 라인이라는 말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영국의 그 18세기 화가죠. 윌리엄 호가스라고 화가가 있는데 그의 미의 유치론이라는 그러한 그 미술 서적에서 그 S라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곡선은 S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호가스 라인이라는 말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S자 형태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소재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역시 오늘도 곡선 구성이죠. 하기 때문에 유칼립투스 곡선이 굉장히 아름답죠. 유칼립투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리시안샤스입니다. 리시안샤스. 그리고 루스커스. 그린으로는 루스커스 준비했고요. 그리고 보조꽃으로 백일홍입니다. 아주 미니 백일홍 예쁜 색이 있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도를 보면서 다시 이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초생달형하고 똑같네요. 지금 A라인, B라인, P. 지금 곡선 구성에서 구성됐던 초생달 형태와 전개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초생달형이랑 연관돼서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세 가지 그 라인만 있거든요. A 라인 똑같습니다. A, 그 다음에 B 라인 이쪽으로 가서 P 똑같습니다. 초생달형이랑 똑같은데 어떤 것이 초생달형이랑 틀리냐 하면은 초생달형은 위로 상향하듯이 이렇게 안으로 끌어당겨듯이 하는 그런 곡선이라면 S라인은 반대적인 형상이죠. 그래서 위의 라인은 초생달형이랑 똑같습니다. A라인은 똑같고요. B라인이 위로 갔던 초생달 라인이 아래로 흘러내려듯이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S 형태는 우리가 대각선 S형, 그리고 수직 S형, 수평 S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어느 것이라도 다 기본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일방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그 라인으로서 유칼립투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유칼립투스를 준비한 이유는 굉장히 곡선을 아주 잘 마사지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것을 꽂을 때는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정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프로랄 폼에 꽂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고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조 다리를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대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A라인을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대각선 S라인을 한번 S형을 꽂아 보겠습니다. 자, A 표정을 이렇게 해서 약간 초생달 형태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꽂습니다. 지금 제가 놓고자 하는 그 곡선 라인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고정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 다리가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도 자기의 그 곡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적인 B 라인을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역시 B 라인에도 지금 다리가 두 개, 한 개 정도 더 이렇게 묶여져 있고요. 이렇게 각도를 똑같이 나란히 하지 마시고 엇갈려서 이렇게 벌려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벌려서 놓으신 다음에 이것을 초생달 라인에 있을 때는 위로 올렸던 것을 반대로 아래로 흘러가게 고정을 하시고요. 이 꼭지점과 A 꼭지점과 B 꼭지점이 대각선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일직선상의 대각선으로다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선을 유지시켜 주시면서 라인을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포인트가 필요하죠. 포인트는 잘 핀 그 리시안샤스를 가지고 포인트를 잡아 보겠습니다. 포인트 위치는 역시 초생달 형태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그 초생탄력이랑 똑같이 어떤 거냐면 비율이 잘 맞아야 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황금 비율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8분의 5, 포인트에서 아래축까지가 8분의 3 비율을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똑같죠? 여기서 외곽선을 A 라인부터 P까지는 A 곡선을 외곽선을 여기를 이렇게 선을 원을 그리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꽂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를 기점으로서 반대선입니다. 그러니까 B 라인은 안쪽 선을 비워 두시고요. 바깥선으로다가 이제 원형을 그리시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쪽 선에서 턴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태극 무늬처럼 이렇게 흘러가듯이 반대선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외곽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꽂아 봅니다. 사실은 어렵죠. 이 그 S라인을 꽂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또 초생딸 형태 했을 때 기본형보다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S 형태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균형도 맞아야 되겠고 곡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하는 요령도 필요하고요. 곡선의 아름다움과 균형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것이 이제 S형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숙지하셔야 이 형태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기본형이기 때문에 방사가 유지가 됩니다. 자, 제가 미리 고정성 때문에 다리를 두 다리로 다 보조목을 대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도 항상 이 고정성에 유의하시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꽂았다 하더라도 벌써 검사 맞을 때쯤이면 이것이 움직이면 S 형태는 굉장히 그 형태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S자형이 나왔다 그러면 소재가 탑송사철이나 유칼립투스 같은 게 나왔다 하면 여러분들이 얼른 꽂기 전에 고정성을 생각을 하셔서 소재 다듬기와 그 부목되는 것을 먼저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자, 볼륨감을 잘 살려서 라인을 형성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칼립투스를 한번 보시면 저는 지금 이거를 편의상 정리를 해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소재 정리할 때가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유칼립투스가 이렇게 라인이 하나로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분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분지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선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를 방해하기도 하죠. 그리고 물올림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이것이 수그러들어 있으면 점수를 맞지 못합니다. 소재가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분지는 다 떼어내시는 게 좋겠고요.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 꼭지점 선이 엷을 때는 이것도 역시 그 고사리과처럼 미리 물이 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단단한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꽃을 꽂아도 화재를 꽂아도 우리가 시험을 그 소재 선택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여기서도 역시 S자 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S 곡선을 하는데 여기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는 외곽선이 여기가 안선이라면 A 라인 있는 이 부분이 안선이라면 안선 안쪽보다는 외곽선을 형태로 해서 여기에서 원을 그리듯이 여기까지 형태를 주시고요. 외곽선을 주시고 또 반대쪽에 B 라인에서는 포인트를 중심해서 바깥쪽에 그 라인을 둥글게 피면서 해주시는 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유의하시고요. 그 선을 잘 유지시켜 주신다면 아마 형태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루스카스로다가 밑받침 형식을 꽂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보시면 곡선적인 소재는 면적인 소재보다는 이렇게 선적인 소재의 그 소재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물론 시험을 보다 보면 어떤 데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그 문제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소재를 보면 이건 분명히 곡선인데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것은 분명히 곡선적인 소재인데 예를 들면 무슨 뭐 삼각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어떨 때는 이거는 직선 어레인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곡선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소재가 그것이 어울리긴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는 그 어느 것이라도 우리가 그 40개의 거의 화형이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화형 자체를 모두 다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해서 예를 들면 어떤 거 하나만 이것은 두세 가지가 나오겠다라고 해서 그것만 반복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갔다가 전혀 다른 형태가 나오면 난감해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시험을 못 보고 바로 그냥 포기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어울리는 소재도 물론 있지만 잘 어울리지 않는 소재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전체적인 그런 그 수업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자, S자 형태가 전체적으로다가 나왔죠. 위에서 비율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외곽선이 흘러가고 이쪽에서는 반대선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A라인과 B라인의 꼭지점이 이었을 때는 사선이 될 수 있도록 S 표현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중심꽃인 그 리시안 샷으로 다시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역시 그 리시안 샷을 꽂을 때도 항상 우리가 준비해서 보여야 될 것은 뭐 기본형이랑 똑같죠. 여태까지 꽂았던 부분하고 같죠. 여기는 S이기 때문에 곡선적인 꽃을 골라서 위로 갈수록 봉오리 피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로 갈수록 만개된 꽃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으로 가는 꽃들은 거의 비슷한 꽃들을 비슷하게 피거나 비슷한 색상이거나 이런 것을 준비하셔야 균형 면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자,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처음에 꽂았던 그 초승달형의 기본형 생각나시죠? 그것처럼 중심선을 향해서 꽃을 꽂아주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꽂아 봤는데요. 우선 중심선 A라인과 B라인 그 사이에 S라인을 형성하면서 꽂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는 바깥선, 이쪽에 바깥선, 안쪽에는 짧게 꽂아주시면 S 형태가 아주 잘 나올 것입니다. 시험을 보실 때 요령은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시험을 볼 때 보면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막 손을 자른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하셨다면 그렇게 떨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좀 연습이 짧으면 아무래도 시험 볼 때도 많이 당황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급하게 시험을 준비하고 가시는 것보다는 1년 이상 꽃을 충분히 기본 하형을 꽂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시험에 임하시는 것이 당당하게 제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자, 꽃은 우리가 보면은 봉우리가 있어요. 봉우리는 외곽에서, 그러니까 포인트로부터 멀어지는 곳에는 봉우리를 써주시고요. 포인트에 가까이 올수록 만개되거나 색상도 짙은 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시각적 균형을 이루는데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보면 리시안 샤스를 가지고 골격을 중심꽃을 다 꽂았는데요. 지금 리시안 샤스를 보시면 항상 그 봉오리 부분이 있어요. 봉오리 부분을 버리지 마시고 이것을 이용을 하는데 어떨 때는 필러 플라워보다 더 자연스럽게 잘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리듬감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전혀 쓰지 않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그 사이사이에 표현에 따라서 보조꽃처럼 이렇게 큰 꽃 옆에 선을 그리면서 꽂아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형태를 보는데. 자, 외곽으로 봉우리를 꽂아주시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만개된 꽃도 이쁘고 색상이 완전히 머문 것도 이쁘지만 색상을 덜 머금은 그 봉오리 꽃이 훨씬 또 예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어떤 꽃을 만나든지 그 작으면 작은 대로, 봉오리면 봉오리인 대로 화형에 잘 활용을 하면 그 아름다움을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화재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깨우치셔서 어느 거 하나도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술적인 그 안목 같은 것도 길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봉오리를 꽂아 보니까 색상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 자기하고 같은 소재이기 때문에 뭐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할 거 없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핑거와 그 봉오리인데 같은 분지에서 나왔지만 색상이 그보다 옅고 예를 들면 더 환하고 하는 차이인데 그 자연의 색상만큼 잘 어울리는 조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묻어 있어도 너무너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꽂아줬고요. 다음에는 백일홍으로 보조꽃을 꽂아 보겠습니다. 자, 백일홍 꽃을 보면 사랑스럽다는 그러한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굉장히 뭐랄까 색상도 다양하고요. 생긴 모습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예, 그래서 리시안 샤스의 큰 꽃 옆에 조금 단단하지만 야무진 그러한 그 백일홍을 꼽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리듬감과 활력소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죠. 자, 커브가 있는 꽃들은 곡선으로 라인으로 써주시고요. 형태가 강한 꽃들은 포인트 주변에 꽂아서 량감을 형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S 형태를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정면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S가 잘 살아있는지. 정말 그 윌리엄 호가스의 말처럼 가장 아름다운 선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그 중요한 거는 이 S 형태가 선으로다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뒷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면에 이런 식으로 꽂아줬습니다. 일방화니까 많이 꽂지 않고 앞면을 중심으로 해서 꽂았고요. 자, 이것은 일방화로 기본형으로 꽂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합격 포인트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 초생딸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황금 비율에 맞춘 그런 디자인과 곡선이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다 뚱뚱하지 않게 그 선의 흐름이 잘 얄쌍하게 잘 빠져야 되고요. 조형적인 형태의 그 균형이 위에 라인과 아래 라인이 어떤 곡선적인 흐름으로 그 균형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화형이 잘 살기 위해서는 여기가 넓적한 그런 화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굽이 높은 화병이나 아니면 컴포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 밑에가 좀 슬림하면서 얄쌍하면서 곡선의 아름다움이 도드라지게 잘 살릴 수 있는 것이 S라인의 그 S 형태의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그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곡선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그 형태가 많이 있지만 곡선은 초승달 형태하고 S 곡선 두 가지 뿐입니다. 두 가지지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